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공기업법은 3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산교통공사나 부산시설공단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지자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한다는 건 공무원들이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부산교통공사나 부산시도공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돼 있으니까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된다는 걸 쉽게 이해하지만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사업 중에 그냥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된다는 거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이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가 해당이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게 부대 사업이 포함된다는 거. 지방 직영 기업에는. 그래서 지방 직영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놓고 부대 사업은 제외된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네,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된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경우에 지방공기업법으로 설립되고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지방공기업이라는 건 다 이런 사업들, 법 2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수도사업. 네. 그 중에 마을 상수도 사업은 제외예요. 마을 상수도 사업이라는 건 일반 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수도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소규모겠죠.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고요. 다음 하수도 사업. 우리가 이게 상수도죠. 하수도 사업.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오물들이 이제 화장실 가면 했던 것들이 다 처리되는 사업이죠. 다음 이제 궤도 사업, 자동차 운송 사업. 궤도 사업이라는 건 이제 도시철도 사업을 포함한다는 거. 이거는 다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부산교통공사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동차 운송 사업, 지방도로 운송 사업, 유료도로 사업만 해당됩니다. 무료도로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하는 건 보통 직접적인 수입이 있죠. 예,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된다는 건. 우리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수익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 수도, 하수도, 궤도, 자동차, 이런 거 다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만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료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입이 없죠.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법이 적용될 수가 없겠죠. 네. 다음 해운업, 전기여객 운송 사업. 자, 요거는 이게 최근에 이제 개정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원래 25년도 3월 달에 나온 건데요. 자, 지금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당연 적용 사업이 10종에서 12개종으로 2개종이 늘었다는 거예요. 뭐가 늘었냐? 신재생 에너지 사업하고 해상여객 운송 사업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방공급법에 적용되고요. 또 도서지역의 해상여객 운송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서지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택배 같은 거 시킬 때 보면 도서 산간 지역은 택배료가 더 비싸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서라는 건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말합니다. 섬들로 그 지역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동하죠? 배 타고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택배비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2조는 어떻게 섬들로 이루어진 곳에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다니는 거
그 배를 전기 노재객 운송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 공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공업용 수도 사업,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신재생 에너지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발전 이용 보급에 필요한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그리고 주택, 토지 또는 공용, 공공용 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자, 공용은 뭐냐 하면, 공용이라고 하는 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말해요. 공용이라는 건. 그래서, 시청, 요런 것들. 공공용이라고 하는 건 일반 국민이 모두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요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을 정하는 요 부분도 이게 관계가 필요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공공공인 시설이 포함된다는 건데요. 요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공인 시설이란 어떤 것들이 있냐? 요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파트에 있는 게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아파트 가면 공원 있죠, 녹지 있죠, 주차장 있죠,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노인정,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있죠,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같은 것들 있죠. 그 외에 어떤 그 부대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외에 거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들, 요게 공공복리시설이라는 거고요. 다음에 공공재개발 사업 및 공공재건축 사업 같들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요 암기를 할 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암기할 때 일단 먹고 먹고 싸고 출근하고, 뭐 타고 출근하냐? 지하철 타고, 아니면 차 타고, 아니면 도로로, 아니면 여객 배 타고, 그리고 일하면서 공허에서 수도를 쓰고, 신재생에너지나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고, 주택, 토지개발, 주택, 그리고 재개발 사업 및 공공재개발 사업 및 공공재건축 사업, 이렇게 먹고 싸고 출근하고 일하고 자고, 먹고 싸고 출근하고 일하고 자고, 먹고 싸고 출근하고 일하고 자고, 요렇게 좀 암기를 하면 조금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방 이제 말했던 부분들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사업하는 12가지 사업에 해당될 때 그렇게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거고요. 그거 말고 지자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 별도 법인을 만들지 않고 직접 설치하는 사업 중에서도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 수도 1만 톤, 공공면 수도 1만 톤, 궤도 사업 50량 이상. 자, 량이라고 하는 건 기차 한 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8량짜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동역자 앞에 끝에 2개 있고 6량이 객차가 되겠죠. 그러면 이 8량이 다 요걸 합쳐서 8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8량짜리 기차가 8, 6이 48, 8, 7이 56, 그러니까 7대 이상이 있으면은 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 중에 요 지방직영기업으로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지방공급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 명시되어 있는 건 지자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 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으로 만약에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요게 해당되지 않죠. 그죠? 예.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가 직접 궤도 사업을 운영해서 그러니까 지하철을 운영할 경우에는 요렇게 된다는 거고, 별도로 이렇게 설립할 경우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요거는 이제 먹고 싸고 출근하고 일하고 자고 요런 내용들 중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도 사업은 다 1만 톤이라는 거, 궤도는 50량, 자동차는 30대, 예, 그리고 지방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 50km 이상, 미터 이상 또는 유료터널 교량이 3개소 이상, 물은 아까도 1만 톤이라고 얘기했죠. 주택이나 토지개발 사업은 10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걸 지자체가 직접 설치 경영할 경우에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된다.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 예. 요거는 이제 1만 톤 이상은 보통 상수도 사업본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둔 이유는 아무리 공무원들이 그냥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해도 조직 내부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 사업이 수익성, 이게 다 직접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세금 외에. 그러면 공공성만 생각하지 말고 수익도 생각해라.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해서 그냥 공공성만 수익 하나도 안 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요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1항 각호 기준에 이제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 또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정해야 된다. 예. 1항이 요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수도 사업이 지금 1만 톤이 안 돼요. 그러면은 직접 운영하더라도 만약 1만 톤을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세대를 도달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정해야 된다. 조례를 정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운영하지 말고 조례 정해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법규범이죠. 예, 국회에서 정하는 건 법률이고 해당 지방의 시의회에서 정하는 건 법규범, 그러니까 조례라고 생각하면 되죠. 거기서 조례에서 정해진 대로 행정부에서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다음 2항, 여기는 임의적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의 임의적용. 지자체는 다음 각호 사업 중에 경상경비 50% 이상을 경산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지경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경영하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이제 12가지 사업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12가지 먹고 싸고 출근하고 일하고 자근다고 말씀드렸죠. 이 12가지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방공급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냐? 그 사업이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체육시설업이거나 관광업, 여행업이나 카지노업을 제외하고 관광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게 수익이 경비 수익이 한 50% 이상 되면 경비 대비해서 지방공부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 중에 대통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수입이 경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면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상경비 50% 이상의 경상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공성을 추구하기만 한다고 하면 수익이 0%라도 되죠. 수익성만 추구한다고 하면 수익성이 100%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공기업인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거잖아요. 공익성과 기업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이 50%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다. 이게 임의 적용이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해야만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적용 사업이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그리고 이제 암기할 때는 저는 요거는 개광채 사업, 예. 개광채 사업 요 세 가지. 그리고 하나야 이거는 요 대통령으로 정한 기준 미달 사업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개광채 사업과 미달 사업 요렇게 암기를 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 체육시설업 같으면 저는 이야기를 생활체육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직접 수입이 있죠. 돈 얼마 내고 쓰잖아요. 그리고 관광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민 세금에 의존하지 말고 좀 더 수익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했고요. 다음 3번 사망 요금 규정 준용입니다. 예, 지자체는 다음 1항 각호 해당 사업 중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 기준 미달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에 따라 22조의 요금을 규정할 수 있다. 네, 이 말은 앞에 대통령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 중에 대통령 기준 미달 사업이라도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이 적용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에 대해서는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준용할 수 있다. 하여야만 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 해당되냐? 수도사업, 하수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네, 다 수도죠. 다 수도자가 들어가죠.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생활과 산업에 직결되어 있으면서 그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보통 이런 사업들은 어떤 그 지자체가 보통 직접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걸 요 요금 규정을 준용해도 공공적 통해가 좀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용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예, 요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를 요금 규정을 준용할 때는 대상 사업의 명칭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행령 78조 통보입니다. 여기서는 지방직영기업으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그 다음 요건을 만족했을 때 또는 만족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지 않게 됐을 때는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방직영기업이라는 거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자체를 총괄하는 곳은 총괄하는 부서는 행정안전부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총괄하고 감독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통보를 승인받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2항은 앞에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통보라면 2항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통보 내용인데요. 10일 이내 통보해야 되고 이거는 보통 중요한 사항들, 지방공사나 공단의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공동 설립되는 경우, 공사가 그리고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정관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법률이 나오는 것처럼 공사나 공단도 정관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정관을 근거해서 수많은 사규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만약 정관에 맨 처음에 설립할 때 정관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그 사업밖에 못 해요. 정관을 바꾸지 않는 다음에는. 그래서 정관은 되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이 변경된 건 통보하도록 행안부 장관에게 되어 있고요. 사장이나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예. 여기는 이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사장이나 감사죠. 이사는 그것보다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사가 누가 이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행안부 장관이 알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사장이나 감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경영 개선 조치 78조 2의 3. 여기는 그 경영 개선 조치라고 하면 행안부 장관은 경영 진단을 이후에 나오는데 경영 진단을 통해서 임원 해임이나 인력 조정, 법인 청산 등 어떤 구조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 경영 개선 조치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사나 공단의 청산 민영화 등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동 사항이죠. 예, 중요 변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를 암기한다고 생각하면 공사 중 개관한다는
공사 중 1번이 빠졌네요. 어쩐지. 잠깐만요. 네. 설을 들었다. 예. 자, 공사 중 개관한다는 설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요렇게, 요렇게 암기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중 개관한다는 설을 들었다. 다음, 사망. 자치구 구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1년에 따라 통보하려는 경우 관할시 도지사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부산 같으면 부산구에서 수용구나 이런 데서 뭔가 지방 공기업에 대한 중요 변동 사항이 있어서 이제 설립하거나 아니면 뭐 없애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행안부장관이 통보할 때 관할 시장한테도 시장을 거쳐서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요런 게 왜 나왔냐면 이게 2013년도에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 울산 도시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울산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광의자치단체에 그 밑에 남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또다시 중구도시관리공단까지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공공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울산시 시설관리공단과 성격이 같은 데가 3개가 추가로 더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력 낭비기도 하고 좀 이건 중복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자치구에서 만들 때 관할시 도지사를 거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